여러분 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정리를 해보고요. 이번에는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들을 살펴볼게요. 먼저 여러분 수영. 3, 4학년은 수영 체험을 가기도 하는데요. 수영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 서핑 활동이 있고 윈드 서핑. 윈드는 바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는 서핑인데 선생님이 이따가 서핑과의 차이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해변에서 할 수 있는 체육들이 있어요. 여러분 해변에서 할 수 있는 배구 활동도 있어요. 비치 발리볼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발리볼은 배구가 바로 발리볼인데요. 해변이라는 말은 영어 표현으로 비치라고 하죠. 그래서 해변 체육 중에 대표적인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비치 발리볼이에요. 그래서 가벼운 공을 가지고 해변에서 하는 배구 활동이 비치 발리볼입니다. 그 다음 스노클링이라는 게 있고요. 스쿠버 다이빙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바다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중에 이 활동이 바로 그렇죠. 이건 서핑 활동이에요. 그래서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이런 뗏목을 타는 활동이에요. 예. 이건 서핑 보드라고 하죠. 여러분 아마 S보드도 있고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스노우보드도 있는데요. 바다에서 서핑하는 보드, 서핑보드라고 합니다. 네, 이 서핑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 활동은 바로 아까 윈드 서핑이라는 선생님이 용어를 한번 짚어줬을 텐데 서핑은 이렇게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윈드 서핑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런 윈드서핑을 이동시키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활동은 그래서 이게 윈드서핑이고요. 자, 이게 바로 어떤 해양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냐면요. 혹시 들어봤어요? 스노클링이라고 들어봤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TV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기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림 속에서 보면 이게 지금 얼굴 쪽에 빨대 같은 게 하나 올라와 있어요. 조그만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바로 숨대롱. 대롱이라고 하는 건 빨대라는 뜻인데요. 숨을 쉴 수 있는 대롱.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스노클이라고 불러요. 스노클. 그래서 스노클, 숨대롱을 통해서 이제 얕은 바다를 헤엄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아주 얕은 바다를 잠수하는 스포츠인데요. 이 물속 깊이가 너무 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스노클이 잠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기 대신에 물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바다 안에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심은 물의 깊이는 약 5m 정도, 네, 5m 안팎의 아주 얕은 바다에서 머리를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얼굴을 이 물 속에다가 집어 넣은 채,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물안경으로 보이는 바닷속의 아름다움을 경험을 할 수가 있대요. 그리고 숨은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스노클을 통해서 쉬기 때문에 물에 오랜 시간 떠 있어도 체력의 소모가 많지 않대요. 깊은 물속으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체력 소모가 엄청 심해지는데요. 이건 얕은 바다를 동동 떠다니면서 가볍게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뭐 수영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 나중에 기초 수영 해보면 알겠지만 가볍게 몸에 힘을 풀고 이렇게 떠 있기만 해도 살짝 이렇게 몸을 대자로 벌리고
몸에 힘을 빼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물에 떠오르기 때문에 수영 실력이나 뭐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 뭐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바로 여가 활동이 스노클링이라고 합니다. 다음 스노클링 말고 이번에는 자, 이건 바로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스노클링과는 다르게 조금 깊은 바다를 이용하는 그런 여가 활동인데요. 여러분 보면 아까 스노클 그 숨 대롱 말고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이런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가지고 여러분 바닷속을 헤엄치는 그런 활동입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이 바다에서 하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거는 체력 소모가 아까 우리 스노클링보다는 조금 더 있대요. 그 다음 이 산소를 공급해주는 장치가 아주 좀 무겁기 때문에 체력이 조금 튼튼한 사람들이 하기 쉬운 활동이래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여가 활동은요. 자, 이번에는 들에서 하는 여가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이킹, 가볍게 걷는 걸 하이킹이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평평한 곳을 이제 자전거 여행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걸 자전거 하이킹이라고 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캠핑, 그 다음 생태체험 등이 들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등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우리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지금 하이킹, 삼림욕, 캠핑, 그 다음 방금 전에 살펴본 스쿠버 다이빙까지 하나, 둘, 셋, 네 개의 활동을 선생님이 미리 정리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어떤 활동이라고 했냐면요. 예, 우리 자연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자연 체험형 여가 활동 등에는 하이킹, 삼림욕, 스쿠버 다이빙, 캠핑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함께 설명 들었던 것을 최대한 떠올려 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적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디에 적냐면요. 여러분 지금 뭐 밴드, 클래스팅,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을 텐데 거기 아래 댓글로 한번 적어 보세요. 아래 댓글에 선생님이 과제 활동을 내겠는데 자연 체험형 여가 활동의 종류, 세 가지 한번 기억해서 써봅시다. 하이킹, 삼림욕, 캠핑, 스쿠버 다이빙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까?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다면 직접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은 아까 스노클이라고 하는 숨 대롱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뭐 5m 정도 되는 얕은 수심에서 할 수 있었던 스노클링이 있었고요. 또 아까 선생님이 스노클링은 바다에서 하는 활동이라고 했죠. 바다나 수영장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여가 활동 중에 수영도 있었어요. 그 다음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서핑, 그 다음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했던 윈드 서핑이 있었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바다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아까 강에서 할 수 있었던 다양한 활동들, 래프팅이 있었고요. 우리 계곡의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같이 함께 보트를 타고 가는 활동이라고 했었죠. 우리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던 활동들이었고요. 그 다음 강에서 할 수 있었던 카누 말고
덮개가 덮여져 있었던 양날 노를 사용했던 카약. 그 다음 수상 스키. 스키는 스키인데 물 위에서 타는 스키. 그 다음 네, 우리 낚기가 아니라 낚시 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산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살펴봅시다. 산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활동, 선생님의 아버지와 어렸을 때 많이 했었다는 등산. 그 다음 바위 위를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암벽 등반. 그 다음 산, 눈이 쌓인 산 위에서 할 수 있는 스키가 있었고요. 그 다음 삼림욕 등이 있었습니다. 울창한 산속에서 좋은 기운을 함께 받는 거죠. 예. 그 다음 우리 하늘에서 하는 여가 활동도 있었어요. 자연체험형 여가 활동 중에 하늘에서 슝 다이빙하는, 말 그대로 스카이 다이빙이 있었고요. 그 다음 패러글라이딩이 있었습니다. 그쵸? 네, 우리 프랑스의 산을 이렇게 오르는 등산가 부아뱅이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거기에서 출발했다는 그런 패러글라이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들에서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등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요. 하이킹, 가볍게 걷는 것. 그 다음 또는 그냥 하이킹도 있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하는 자전거 하이킹도 있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좋아하는 캠핑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의 종류 3가지를 댓글로 적어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정리했던 거 말고 이번 여러분 수업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직접 떠올려 봐서 한번 기록을 해주면 더 좋겠어요. 3가지를 꼭 댓글로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여가 활동의 종류 여기에서 정리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TV를 통해서 아니면 요새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으로 캠핑이 있어요. 그래서 캠핑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자, 캠핑은 동료들과 어떤 생활을 한다는 의미냐면요. 협동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로 산이나 들, 바다 등에서 자연을 직접 체험하는 활동을 캠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박 2일의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바다 근처를 찾아서 하는 바다 캠핑이에요. 자, 먼저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캠핑 장비와 용품이 필요한데요. 한번 함께 살펴볼게요. 어떤 장비들이 필요하냐면 먼저 배낭이 필요해요. 이 배낭은 여러분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게 크고 질기고 튼튼한 게 좋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체에 맞는 크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이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큼 그런 적당한 크기의 이런 캠핑 장비가 필요해요. 배낭. 이런 배낭을 고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텐트가 필요합니다. 비나 바람 등을 막기 위해서 또는 캠핑 중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기 위해서는 이런 텐트가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게 뭐냐면 이제 추운 지역 또는 추운 계절에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우리 체온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침낭이에요. 침낭. 그 다음 불을 밝힐 수 있는 랜턴이 필요해요. 여러분 산속에서 산 주위에서 아니면 산 아래에서 캠핑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럴 때 이런 랜턴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있는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니까요. 다음
자, 그 다음, 자, 이거는 여러분 캠핑을 가려면 우리 배가 고플 때는 무언가 음식물을 해 먹어야겠죠? 요리를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리할 수 있는 요리 도구들이 필요해요. 조리 도구. 다음 이거는 버너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불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캠핑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죠. 그 다음 이건 마찬가지로 여러분 램프가 필요해요. 램프. 직접 뭐 불을 붙여서 하는 것도 뭐 필요한 용구가 될 수 있겠지만 요새는 뭐 LED 등을 이용해서 바람이 불거나 그 다음 뭐 연료가 떨어졌을 때도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개발돼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배낭을 정리하는 방법 볼 텐데요. 먼저 안전한 캠핑을 준비하기 위해서 배낭은 무거운 것을 아래쪽에 둬야 하느냐? 아니에요. 무거운 것을 위쪽에 둬야 여러분 훨씬 덜 무겁게 느껴진대요. 아래쪽에 두게 되면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쏠려서 여러분 배낭을 이제 벗을 때, 배낭을 멜 때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거운 것은 위쪽에 두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만약에 뾰족한 우산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등을 마구 찌르겠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 쪽에 폭신한 수건이나 두꺼운 여러분 뭐 옷, 외투 같은 것을 넣어서 푹신하게 여러분 짐을 꾸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 배낭 밖에 이렇게 물통을 걸고 다니는 친구들 많아요. 컵을 걸거나 이런 건 위생상도 좋지 않고 그 다음 이런 날카롭거나 그런 쇠화 같은 그런 물통이나 컵의 재질 때문에 매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캠핑을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텐트 치기에 알맞은 장소가 있을 거예요. 자, 텐트를 치기에 알맞은 장소는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5초 후에 공개할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강옆이 좋을까? 아니면 평지가 좋을까? 아니면 바람을 막기 위한 바위 아래가 좋을까? 아니면 언제든지 길가에 나가서 뭐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게 길 근처가 좋을까? 자, 5, 4, 3, 2, 1. 정답. 텐트 치기에 알맞은 장소는 바로 1번이에요. 1번. 평평한 평지 옆 1번. 자, 강옆은 물을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비가 내리면 물의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가 가까운 데는 절대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 차도 가까운 곳도 위험해요. 차가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여기 길가와는 조금 먼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네요. 사실 이곳도 길가와 좀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여기는 바로 이 절벽 아래이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돌멩이, 낙석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절대 설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평평한 풀밭 위, 평지 위가 가장 좋다고 해요. 물가와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서로 좋대요. 꼭 기억하세요. 자, 다음 살펴봅시다. 그럼 캠핑을 즐기기 위한 안전수칙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봤듯이 캠핑장에서 텐트를 칠 때는 습기가 적고 통풍, 바람이 잘 통하고요. 평평한 곳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대요.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차가 쌩쌩 다니는 도로 옆이나 다리 밑에는 절대 텐트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 산사태의 위험이 있는 높은 바위, 절벽 옆이나 그다음 주변보다 땅의 위치가 낮으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비가 올 경우에 텐트가 휩쓸릴 만한 그런 물가 근처는 꼭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캠핑 시 지킬 예절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무조건 안전에 유의하고요. 캠핑장 주변에 식물 등은 꼭 여러분이 보호해 주세요. 꽃을 함부로 꺾지 않기. 그 다음 쓰레기는 깨끗이 가지고 온 쓰레기는 뒤처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 캠핑장 주변에 주로 공동 화장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공동 수도장, 이런 공공시설을 내 물건처럼 아껴서 사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캠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동 장소에서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적당한 공간만 사용하기. 너무 넓게 나 혼자 모든 공간을 차지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캠핑 장소를 선정하는 방법들. 첫 번째,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주세요. 여러분, 안전한 캠핑 장소를 위해서 선생님과 아까 살펴봤던 물가 근처는 피해주고 높은 바위 주변도 피해주고요. 그 다음 평평한 곳이 좋대요. 울퉁불퉁한 곳은 여러분 텐트를 설치하면 여러분 거기에서 활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예, 물을 멀리 해줘야 되고요. 화장실은 주변에서 좀 냄새가 나거나 위생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쪽에서는 멀리 피해져 있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너무 한적한 곳은 피해야 돼요. 캠핑 중에서도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과 모여있는 캠핑장이 아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아까 선생님이 평평한 곳이 좋다고 했는데요. 예, 바닥을 판판하게 다져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활동했을 때에도 허리나 등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선생님과 오늘 조금 긴 시간이지만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안전한 여가 활동 중에서 캠핑 수칙들을 몇 가지 살펴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했던 내용 잘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 안전한 캠핑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도 댓글로 하나씩 더 달아줘 보세요. 안전한 캠핑 규칙 한 가지만 댓글로 짧게 여러분 기록해 주세요. 과제가 2가지 있네요. 첫 번째는 여가 활동의 종류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였고요. 3가지 기록해 보는 거였죠. 그 다음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 지켜야 될 점이 있는지 이것도 짧게 한번 기록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체육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체육 활동에는 교과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도 함께 여러분 담임 선생님이 주신 교과서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체육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초등학교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